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보유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 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그 임대 관련해서 임대소득세 관련한 세금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이건 뭐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건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일은 말이죠. 매년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의 뭐 주택의 경우에 그 매도하고 매수할 때에 뭐 자연적인 이치이긴 합니다만은, 매도자는 가능하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양수하는 그 매수인은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치려고 계약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신규로 부동산을 매도 매수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매도 시기 그리고 매수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과세 기준 금액은, 이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면 다 내는 거죠. 내는 거예요. 내는 거고. 그리고 이 종부세의 경우는 주택의 경우, 나대지 등의 경우, 사업용 토지의 경우 이렇게 구분했는데, 주택은 주택 공시가액이 공시가액입니다. 6억 원이 초과한다.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은 9억 원이 초과할 때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대지 공시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 이 사업용 토지 뭐 이건 뭐 이런 겁니다. 그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건물을 임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용 건물 부수 토지가액이 80억 원이 초과할 때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과표 적용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시가 표준액이 다 기준이 되는데요. 옆에 잠깐 보실까요? 오른쪽에 시가 표준액이 무언가? 이것은 주택은 주택 공시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이게 지자체장이 결정 가격이 있어요. 건물은. 그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이게 바로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것이지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뭐 취득가액이냐 매도가액이냐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건물은 지자체장이 결정가액,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공정시장가액이라고 있는데, 이건 2008년도인가 9년도부터 시행했던 제도예요. 그래서 이걸 뭐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 공시가액 비율 60%로 했죠. 건물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70%, 토지는 70%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종부세는 좀 달라요. 종부세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주택은 그 과세 표준이 주택 공시 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 요거에서 6억 원을 공제해 주죠. 거기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종합 합산 토지는 주택 공시 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에다가 5억 원을 공제하죠. 그래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것이고, 별도 합산 토지는 주택 공시 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에다가 80억 원을 공제해주고 공시가격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중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9년 이전에는 80%였고 19년은 85% 이렇게 매년 5%씩 올린다 법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은 95%, 그다음에 22년 내년에는 100%를 하겠다 이렇게 좀 돼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이게 그 대선 주자들마다 이걸 조정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략적 말씀드리고 납기일은 말이죠. 납기일은 재산세는 건물이 7월, 토지가 9월인데 주택은 위 기간 중에서 2분의 1씩 부가 징수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12월 1일에서 15일까지 이렇게 납기가 되어 있어요. 다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종부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부동산 임대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될 건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상가 임대가 있고 주택 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되고, 이 주택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가 있고 관이 과세자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1월 25일, 7월 25일 이렇게 돼 있고,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1월 25일. 그리고 주택 임대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돼요. 매년 2월 10일 날. 이제 이런 분들은 대개 사업자 등록을 안 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5월 1일에서 5월 31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상가 임대의 경우에 과세 대상이요, 간주 임대료와 월 임대료 합한 거예요. 과세 대상이. 그리고 주택 임대는 역시 간주 임대료, 월 임대료 합한 금액인데, 자 살펴보시죠. 이게 그 주택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간주 임대료에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개 그 상가 임대의 경우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의 1.2%가 부과가 되는 거죠. 좀 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실까요? 그래서 그 주택 임대 관련 소득세 과세 방법을 표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 1주택 보유자인데 보유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월세든 간주임대료든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시가가 이제 9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고가주택에 해당되거든요. 이럴 때는 월세는 과세하고 관주임대료 비과세입니다. 3주택부터 과세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2주택 보유가 됐을 때는 월세가 되게 월세 더하기 3억 초과 전세 보증금이 있다. 그럼 3억 초과 전세 보증금이 있어도 이건 월세만 과세를 하죠. 왜냐하면 3주택이 아니니까 여기도. 그리고 이제 보면 또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이 3억 이하다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비과세죠. 그 월세는 과세하고 간주임대료 비과세고. 근데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해. 그런데요,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이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다 그러면 월세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주택 보유자 중에서 보증금 3억 초과하고 그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를 한다 그러면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는 거죠. 제가 이제 주택 관련 소득세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보유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으로 여건이 되거나 대상자가 되면 내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하면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주택임대 관련 소득세를 내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유세 그 항목에 넣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임대 수익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라는 걸 아실 테고, 2천만 원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인데 이건 좀 더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예컨대
내가 근로소득이 있고 뭐 이자 소득이 있고 뭐 주식 배당 소득이 있고 뭐 그런데 임대 수익이 2천만 원 초과했어요. 그럼 종합과세로 과세하게 된다. 이걸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의 골자만 골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보유세는 지금 보유세는 뭐 사실은 이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이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필요할 경우는 뭐 세무서하고 상담을 하시는 것도 이 전세의 그 좋은 방안이다, 또 지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유세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취득세, 이번 시간에 보유세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를 제가 또 콘텐츠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콘텐츠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시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